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금 전시장에 가는 길에 그냥 한번 생각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그냥 미술 작가고 과학적인 연구를 했다거나 전문적인 엄청난 지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한도 내에서 그냥 추론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엄청난 정보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금 생각이 틀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좀 추론을 하는데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좀 긴 얘기를 결론을 마지막에 얘기를 하면은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인간의 신체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는 아니면 어떤 신체 부위가 크거나 코가 크든지 아니면은 골격이 크든지 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간단한 예로 보면은 지금도 서구권에 가게 되면은, 특히 미국 같은 데가 그렇죠, 좀 남자들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몸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몸을 키우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냥 말랐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자로 오해를 한다라든가. 그래서 많은 미국에서 사신 분들, 동양인 남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 운동을 많이 했더니 무시당하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인기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유전자들이 살아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큰 사람들이 그쪽에 많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인기가 있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그 지역에 적응을 되게 잘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생존에 유리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쪽에서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대로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작잖아요. 몸집도 작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다른 거를 더 중요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몸집이 크거나 코가 크거나 이런 거보다 다른 거를 더 중요하게 봤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동양권에서도 키가 크고 이렇게 콧날이 이렇게 좀 크고 이런 것들을, 어깨도 넓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쪽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으면은 그거를 상쇄시킬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이쪽 동양권에는 조금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진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밝혀진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보면은 현생 인류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흑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피부색이 달라진 것들도 있지만, 피부색을 제외하고 나서 서양인과 동양인 그리고 흑인, 그러니까 황인, 백인, 흑인의 차이점을 보자고 하면은, 일단은 한 가지 예로 들어서 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콧구멍이 조금 크고, 그리고 콧대가 상대적으로 낮고, 콧구멍이 살짝 이렇게 들려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가 이렇게 되게 크고, 이렇게 콧구멍이 잘 보이지 않고, 이렇게 코 자체가 되게 커요. 근데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 자체가 되게 작습니다. 코 자체가 작은데 코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양쪽 옆으로도 작고, 콧구멍도 상대적으로 작아요. 이게 진화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화라는 게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변화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체 조건이 유리한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진화라고 할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아지들을 보게 되더라도 내가 나중에 이러한 모양의 강아지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면은 이 강아지들이 이렇게 생긴 것들을 서로 접종을 시키고, 접종을 시키면은 나중에 그런 강아지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강아지들끼리 다시 또 교배를 시키면은 계속 그 모양의 강아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도 서로서로 다른 인자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씩의 변종이 태어나긴 하죠.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둘 다 키가 작은데 갑자기 자식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큰 사람이 나온다라든가 뭐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부모님 둘 다 뭐 탈모 유전자가 없었는데 자식은 탈모 유전자가 뭐 있다라든지 그런 식의 변수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주 확률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비슷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뭐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키가 큰 사람이 나온다라든지, 피부가 좀 하얀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하얀 사람이 나온다라든지,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백인들끼리 결혼하면은 백인 아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인도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좀 피부색이 하얀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잘 사는 상류층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색이 그냥 하얀 사람들이 비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그런 사람들이 상류층이랑 결혼을 하다 보니까 상류층들이 하얀색의 피부를 갖게 됐고, 하얀 피부라는 것 자체가 상류층이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인식들 자체가 생겨났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튼 다시 코 얘기로 돌아와서 뭐 모든 인종들의 특징을 뭐 백인, 황인, 이렇게 흑인 이렇게만 나눌 수는 없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나눠지고 어디까지가 백인인지 어디까지가 뭐 또 흑인인지를 구분을 짓는 것도 쉽지 않은 얘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가장 일반적인 특징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 서양인들이 이제 코가 커진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제 아프리카보다 되게 추운 지방으로 갔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진짜 완전히 하얀 백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북유럽 쪽이나 이렇게 게르만족이라고 부르는 그쪽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프리카보다 실제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추운 지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지중해 쪽은 약간 어떻게 보면 흑인이랑 뭐 이집트 쪽도 보면은 백인이랑 섞인 인종이라고도 볼 수 있고, 밑에 보면은 흑인은 이제 따뜻한 나라의 아프리카 쪽에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일단 백인 먼저 특징을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백인들의 코가 큰 이유는 공기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그냥 폐 쪽에 너무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들어가면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몸에 체온 조절을 하는데 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코에 신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성형수술 중에서 가장 위험한 수술이 코수술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차라리 양악수술을 하는 것보다 코수술이 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무튼 서양인들은 그런 방식을 택한 것 같아요. 코가 안에 들어왔을 때, 공기가 들어왔을 때 코를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온 공기들이 최대한 빨리 덮여지도록 하는 거죠. 체온 때문에 공기가 최대한 빨리 데워져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몸집도 커서 내가 추운 날씨에 대응하기 위해서 몸집을 더 키워 가지고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열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여정을 보면은 황인종 같은 경우에는 백인들이 사는 지역보다 더 추운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이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황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의 전략을 세운 거죠. 이제 코도 작게 하고 몸도 작게 하고 약간 콧구멍도 작게 하고 눈도 작게 하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추위 자체가 이렇게 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황인종들은 그러니까 이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아주 그냥 러프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따뜻한 지방에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딱히 공기를 막거나 데필 필요가 없이 공기를 최대한 많이 빨아들이는 게 유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코 자체가 크거나 아니면 콧구멍을 작게 하거나 할 게 없이 이렇게 코가 실제로 이렇게 좀 구멍이 들려 있고 이렇게 볼이 넓으면은 숨이 더 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뭔가 산소를 많이 빨아들이고, 그래서 뭐 운동 신체 능력도 좋은 게 아닌가.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과학적인 엄청난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지방에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남았다라는 거는 그렇게 생겨난 사람들이 그 지역에 굉장히 적응을 잘 했고, 그래서 그 적응을 잘 하는 거를 당연히 생존을 위해서 인류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고, 그쪽 사람들은 그거를 중요하게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나하나 우리가 뭐 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인식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쁘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남자 같고 잘생겼다고 하거나 이런 거를 하나하나 따져보진 않지만, 예를 들어 뭐 골반이 넓은 경우, 아니면은 남자는 어깨가 넓은 경우, 그냥 보기가 좋고 내가 남자답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게 왜 남자다운 거지 하고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되게 이제 깊은 얘기, 우리가 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 게 되게 남자다운 거고, 아니면 저렇게 되어 있는 게 되게 예쁜 거고, 그런 식으로 좀 인식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그런 게 조금 옛날보다는 제 생각에는 변화가 급변하지는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왜냐면은 오히려 현대사회를 오면서 남성이 결혼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옛날에는 오히려 이제 뭐 잘 살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내를 여러 명을 거느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고, 사실 동물 세계에만 보더라도 거의 90%의 수컷들은 종족 번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현대사회들이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부일처제가 확립이 되면서 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남자든 뭐 여자들도 그렇고 결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으니까, 뭐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특징을 입던 사람들이 뭐 사라진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옛날처럼 되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무튼 진화라는 거는 제가 반대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유전자 같은 경우에도 생존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 유전성이 다양한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사람을 이렇게도 만들어봤는데 이 중에서 누가 나중에 최후에 살아남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는 게 오히려 생존을 위해서 더 좋아요. 그냥 한 가지의 정답만 내려놓고 했다가 만약에 뭔가 변수가 생겨버리면은 그냥 싹 다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싹 다 멸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짓수를 되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이렇게 가능성을 많이 열어둔 다음에 누가 최후에 살아남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게, 종족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더 이득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뭐 전쟁이나 뭐 나중엔 그것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은 그러한 방향성을 좀 택한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뭐 어느 지역 사람들이든지 뭐 그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은 뭐 덩치가 크다라든지 아니면 코가 크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가 크다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유전자를 남기고, 또 그러한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들끼리 계속 이렇게 자식을 낳고 종족 번식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이쪽에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게 또 그쪽에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다시 또 그 안에서도 이 사람들은 옛날에 이랬었는데 뭐 저렇게 생긴 사람들을 선호를 한다라든지, 또 그렇게 되면은 또 그게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기준들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리고 현대사회로 오면서 그 기준들이 되게 다양화가 됐고, 오히려 신체만 보는 것보다 다른 데를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현대사회라고 하더라도 미국 같은 데는 아직까지도 이제 덩치가 굉장히 크고 이런 거를 굉장히 선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뭐 남자들이 키가 크고 이렇게 좀 어깨가 있는 거를 좋아하는 경우들이 더 많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뭐 남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다른 게 충족이 되면 될 수 있어 라는 기준도 이게 좀 더 이 가치관이 더 높은 경우에는 그게 좀 뒤로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게 결론이 났나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무슨 얘기를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오늘은 운전을 해서 가는 길에 한번 주절주절 떠들어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 개인전에 좀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